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보고 대치세정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강형종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오늘 날씨도 추운데 어머니께서 귀한 걸음 내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대보고 관련해서 통합사회 뭐 기출이라든지 통합사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보기 편하게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랑 같이 보시면서 우리 PPT 내용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치세정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라는 수능 과목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사회가 나온 이래로 통합사회와 더불어서 수능 심화 과목까지 매년마다 담당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저를 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에서 수업, 온라인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우리 활발하게 수업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모두 다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한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연히 중대보고도 나왔겠죠. 그래서 모든 학교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사회를 변별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그 뭐 강남 여기 주요 학군지라든지 저는 약간 자사고, 국제고, 외고 아무래도 사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심화적인 학교에서도 다 수업 대비가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이거는 약간 뒤에서 후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여기 성적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우리 통계를 내렸냐면, 기존에 다녔던 학생들이 점수가 얼마나 올랐나 보다는 1학기 중간 이후에 저 수업을 찾은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가 올랐는지를 봤더니 거의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분히 믿고 맡기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통합사회의 중요성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올해 통합사회에 대한 변화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합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보면 단위수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사탑, 우리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그리고는 여기 이어서 그러면 일단 단위수도 높아졌고 수능 심화 우리 수능 필수 과목이 되었다.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걸 변별하기 위해서 고난이도 심화 문제를 출제하곤 합니다. 이 심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뒤에서 제가 유형이라든지 문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뭐 수신이 정신이 막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눈앞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성공적인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현역 대상으로는 수시로 더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다 8단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지금 중대보고 학습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서 좀 보셨겠지만 통합사회도 8단입니다. 즉 국영수와 동일한 8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영수에서 112를 받았어요. 그리고 통합사회에서 뭐 3등급을 받으면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국영수에서 1인데 어떻게 사회가 2, 3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머님들도 공부를 하셨고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받는 것보다 사회 1등급 받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는 만점 받아야지 1등급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개를 틀렸을 때 그게 만약에 배점이 높다면 후루룩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머님들이 꼭 통합사회를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수능 필수 과목이 되었는데,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사회, 지리, 윤리,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해서, 우리 지금 현행 고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선별해서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변별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일단은 학교에서요 수업 자체를 이렇게 팀 수업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여러 분 들어오세요. 일반 사회를 전공하신 분, 지리를 전공하신 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각 해당하는 내용에 자기가 전공이시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심화적인 내용과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통합사회 되게 쉽다는데 약간 이렇게 들었다가 내신 문제를 딱 보시면 뭐야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게 나왔어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서 오늘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현행 통합사회 1과 2로 이제 개정되면서 둘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통합사회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통합사회 2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찍어주셔도 좋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각 해당하는 단원은 이렇게 5단원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을 내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플러스 이렇게 했던 부분 있죠. 여기가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노란색으로 체크되어서 얘기해 드린 부분이 한마디로 1, 2등급을 가르는 주요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무래도 제 수업을 이후에 듣든 듣지 않던 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야 근데 내가 이번에 설명회 들어보니까 3단원 관련해서 그 쾌펜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던데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었네. 여기가 약간 중요 포인트구나 해서 더 대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원별로 수능과 연계되어서 심화 문항을 출제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중대부고 통합사회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별이 아닌 영역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계속 바뀝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기 관련해서는 그냥 단원별로 딱딱 나눠서 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약간 윤리 부분에서 몇 개,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몇 개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아마도 올해 가장 키포인트는 통합형 문항을 출제하라는 약간 평가원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단원별 학습 자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지금 미래행 교과서는요 2022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학사 교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학사 교재를 사실 사용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필요 없는 내용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대부고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지학사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뒤에서 보겠지만 공부할 때 옆에 나오는 날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빈칸 테스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미래행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미래행 교과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기는 해요. 저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통합사회 강의를 다 런칭했기 때문에 이미 교과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이 끝난 상태고 강의도 다 런칭이 되었는데 이 미래행 교과서의 특징을 좀 더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쾌펜의 기후라든지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심화적인 내용을 좀 잘 반영한 교과서여서 어머님들도 여러 번 들으시면 알겠지만 미래행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출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면서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25문항, 그 다음 서답형은 뒤에 아예 그냥 서답형으로만 이렇게 따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 7문제, 8문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10문항 내외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가 중요하겠죠. 난이도 자체는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이하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학교들 다양한 약간 자살고란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등급은 무조건 만점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2등급, 3등급에서는 좀 많이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대부고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과목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약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에서도 실수를 하면서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 쉬우니까 철저하게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1등급이겠죠. 5등급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 맞도록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 줄 평을 얘기를 드리자면 교과서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올해도. 그리고 학교 자료의 심화적인 내용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 공부하면서 우리 유형 자체를 요즘 까다롭게 내고 있는데 다중 객관형 문항, 자료 해석형 문항, 타임 어택형 이런 문항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우리 교과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좀 전에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학교 추가 자료.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계속 똑같은 우리 추가 유인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인물을 꼼꼼하게 공부하면 됐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유인물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대부고가 살짝 치사한 게 교과서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학사 교재가 아닌 천재라든지 비상이라든지 다른 교과서에 있는 약간 선생님들을 쓰시라고 이 뭐 출판사에서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약간 짜집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대부고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교과서에 있는 외부 지문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 자료가 유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유형, 요즘 가장 트렌드죠. 개념 자체를 어렵게 내기보다는, 왜냐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기조인데요. 일단 개념 자체를 우리가 킬러 주제, 안 배웠던 내용 이렇게 출제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형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유형이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표예요, 표. 이렇게. 그래서 관련해서 표에서 얼마나 늘었고, 이거는 여러분 재작년 문항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약간 여러 문항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재작년부터 약간 이런 문항을 출제했는데 올해도 계속 약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인구 밀도, 인구 비와 관련해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사회문화에서 주로 나오는 우리 약간 킬러 문항 안에 속하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항을 요즘 자주 출제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대부고 같은 경우가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좀 달라졌어요. 약간 작년에 여러 시도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엽적인 내용을 좀 줄이고요. 유형 자체를 까다롭게 계속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러 가지. 그래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분석형 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은 그럼 어디서 출제를 하느냐?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서답형이 나와요. 어머니들 지금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다르고요. 약간 중대부고 하면 약간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낱말 퍼즐 같은 걸 맞춰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키워드를 적는 건데, 그 키워드가 되게 세세하고 약간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내용까지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우리 추가 심화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교사용 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용 자료와, 그리고 이건 학생에게 받은 자료인데 제가 있는데도 학생에게 또 자료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수업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 필기한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추합해가지고, 아 올해는 약간 이런 것들이 달라졌네, 여기가 약간 시험 출제 포인트겠어 라고 해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들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 심화적인 내용을 잘 봐주셔야 되고,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그리고 아마 작년보다 올해 이 심화적인 내용들을 더 꼼꼼히 봐주셔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심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수업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제 수업 특징인데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커리큘럼적인 측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비대면 클래스, 올인원 개념 정리, 하이 퀄리티 문제풀이, 주차별 라이브 줌 클리닉, 그리고 마지막이 파이널 직보 대면 클래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실 때까지는 이게 수업이 어떤 형태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수업 자체는 비대면 클래스로 운영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비대면 클래스? 인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인강 맞습니다. 인강이 맞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비대면 클래스를 제가 운영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통합사회를 왜 공부를 못하는지, 통합사회를 왜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대요.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다 보면 겹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선생님 말고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비대면 클래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약간 처음에,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조회 시간이나 이때 애들이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클래스로 운영이 되는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강 들으면 되지 왜 비대면 클래스를 들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어머니들 지금 인강은요 전체적인 통합사의 내용을 가르치시지 중대부고만을 위한 강의를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인강이 아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대부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중대부고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자료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 배웠어요, 이런 내용들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 그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이 강의도 막 제가 미리 다 찍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날 전전날 학생들한테 다 자료 받고 확인하면서 강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밀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외 다양하게 약간 저는 집중 케어를 원해서 학원을 다니기 원합니다라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약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데 그냥 앉혀놓고 열심히 수업 들어. 이렇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학생들. 그리고 그 시간은 거의 허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중 케어가 뭐냐면 학생들이랑 제가 여기 양방향 수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주차별로 학생들 수업 관리도 하고 매주 연락도 하고 확인도 하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약간 잊혀질 때쯤 제가 계속 약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사회 공부해야지 체크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런 것들이 집중 케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앉혀놓고 확인하고 테스트 맞춰서 가.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인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낮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비대면 클래스로 운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대면 클래스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우리 PDF로 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있는 내용들이요. 수능과 연계해서 심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득점 초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료들이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중대보고는 다른 외부 사설 자료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사설 자료를 여기다가 하나에 다 총합해서 이 교과서 교재 PDF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따로 유인물로 원하면 오셔서 수령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수령해도 되고 요즘 뭐 아이패드를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끝낸 후에 학생들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안이 다 체크가 될 거고요. 이 답안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문제는 우리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중선택형, 도표, 자료 분석형 앞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것들로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항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다 오답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학생들이 사회 공부를 가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대충 아니까. 왜냐면 헷갈려서 틀리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헷갈렸던 이유가 뭔지를 다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차별로 학생들한테 그냥 온라인 강의 들어가 아니라 줌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클래스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줌 수업 관련해서는 교과서라든지 그 주에 학교 학생들이 얘기했던 약간 중요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차별 강의와 관련해서 틀렸던 문항들이라든지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들 정리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능 심화 문제를 몇 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자리에서 풀려요. 여기 줌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요. 아무래도 사회 수업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틀렸던 거를 숨기지 틀렸던 거를 공개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 바로 틀렸던 것들도 체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틀렸던 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이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 못 보게.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개념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해서 빈칸이 다 뚫려 있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빈칸 테스트를 매 주차별로 보게 되면서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이제 저희 교재 빌드업 교재를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이 개념 관련해서 실전 문풀이라든지 OX라든지 뭐 오지선다, 육지선다 이런 문항들 다 여기 수록해서요. 이런 문항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빈칸이라든지 문풀을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를 어머님들께 공유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떤 개념이 틀렸는지 그래서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지리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약간 너 지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 더 풀어. 혹은 이런 개념들 다시 정리해.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널 직보인데요. 아무래도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간이 좀 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직접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분석서라고 해서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만 기출 정리를 한다고? 이게 아니라 이미 저희 교재 안에는 기출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 깊게 세부적으로 볼 만한 기출과 더불어서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여러 주요 심화 학교들을 맡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교과서를 쓰는 그리고 같은 경향성을 지닌 다른 학교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출제하는 그 방향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학교 기출문제랑 같이 병행하면서 더욱더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우리 서술형 같은 거 준비할 수 있도록 심화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엔제까지 추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죠.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운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은 내신 준비할 때는 거의 한 새벽 3, 4시까지 잠을 안 자는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하고 있고, 하나 더 얘기 드릴 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 특히나 세정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답변합니다. 조교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답변하면서 관리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이게 거기 우리 지금 유인물에게 없는 자료일 텐데 이게 학생들의 어떤 평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관련해서 오답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올리기도 하고요. 오히려 어머님들께 약간 비대면 클래스라고 해서 공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PDF 관련해서 지금 문제 풀다가 거의 캡처해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오답했어요. 각각의 선지 여기 보이시죠? 다 선지 이렇게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체크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학원 가는데 시간도 줄이면서, 그리고 문항 풀면서 더욱더 문항 하나하나 개별적인 선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효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결과인데, 선생님 저 진짜 이번에 수업 안 들었으면 시간 관리 실패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맞았어요. 뭐 직보가 확실히, 여기 직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 학생이 아까 그 얘기했던 학생이에요. 다른 기출 문제 풀면서 선생님 잠깐 저희랑 다른데?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1등급에 맞게 되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과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반신반의했는데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오히려 점수가 좋았다라는 평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약간 다양한 선택지를 마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올해 약간 다짐하고 싶은 건 여기 나오시겠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끝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통합사회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자료만 보면 공부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올해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방향도 다를 거고요. 내용도 좀 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비대면 클래스만이 이걸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올해 가장 열심히 할 약간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 다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